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출산의 1등 공신인 사법부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판례가 새롭게 나왔죠. 강제추행죄와 관련해가지고 여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유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런 문제 없었다가 나중에 여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강제추행죄로 엮더라도 그때 당시 저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를 명분을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참 황당한 법이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너무 여자 편이에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혼전 순결을 지킨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전 순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혼인 취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재판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인데 제가 커뮤니티 보다가 업데이트를 한 건데 황당하더라고요. 뭐 성폭행, 출산, 교류 단절 이런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에게 고지를 안 했더라도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보호출산제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보호출산제가 되면 아무래도 익명으로 지금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랑 결합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노래방 도우미인 거를 일단 숨겼대요. 숨긴 상태였고 거짓 임신. 거짓 임신을 핑계로 해가지고 남자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의 과거도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혼인 무효가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정말 스윗해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확실하게 한국 여자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요.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이렇게 국제 결혼한 케이스를 보면 한국 남자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뭐 잘 지내면 관계없겠지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이혼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한국 남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남자를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혁명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혁명과 쿠데타가 왜 일어나는지 그냥 일어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국민적인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 이제 늘어나고는 있죠. 야,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국뽕에 취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하여튼 늘어나고는 있죠. 걱정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기득권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바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출산율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나타내는 종합적인 저는 성적표라고 보거든요. 성적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선될 기미도 안 보이고 완만해질 기미도 안 보이고 하방 경제성도 안 보이고 이제는 떡락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죠. 정치권과 기득권들이. 근데 방향을 안 바꾸고 있어요. 오히려 여자들이 요구하는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거를 더 관철하고 있어요. 남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진짜 말씀대로 뭐 혁명이라든가 쿠데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라가 망하든가.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이래서 혁명이 나고 쿠데타가 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대한민국 정치권과 기득권들 이런 식으로 가면요. 본인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뭐 혁명이 날지 쿠데타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현안이 있지만 출산율 이거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됩니다. 내수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자가 소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자들이 여윳돈이 있으니까 소비하는 겁니다. 연애에는 기본 소비는 남자가 80%가 넘을 겁니다. 이동하고 먹는 것, 명품, 기념품, 여행 등 모든 소비가 사라질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2021년도 사회보건복지협회인가? 아마 거기서 조사했던 걸 보면 그게 2021년도 자료였는데 20대 연애율이 20%대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연애가 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연애를 엄청나게 안 하는 거잖아요. 연애를 많이 해야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연애 자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내수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 못 갚는 대출이 7.3조 원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젊은 남녀들의 연애 급감 그리고 장기 저성장 기업들 실적도 안 좋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내수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남자도 피해를 많이 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비스직 일자리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자영업자 비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한참 높을 때가 25%였는데 지금 20%가 아마 깨졌을 겁니다.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빈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1층에 빈상가들이. 그러면 당연히 이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로는 부동산이 떡락해도 남자를 증오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여자들 비판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2030 남자들 탓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부동산 상승론자가 많죠. 이게 물론 이제 커뮤니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또 오를 거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좀 불만인 게 뭐냐면 그분들이 볼 때도 이런 식으로 가면 당장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냐, 왜 아이를 안 낳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마녀 사냥이 발생합니다. 뭐 정부 탓이든 기업 탓이든 남자 탓이든 여자 탓이든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이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2030 남자들을 아마 증오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일수록 노후 준비를 부동산으로 많이 했죠. 우리나라 좀 기성세대들 보면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어요. 거의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들이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해서 부동산 값이 하락했다? 엄청난 증오를 할 겁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본인 지갑을 털리는 정책을 펼쳐도 참지를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역선택도 해버려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내 지갑 털리는 거는 못 참습니다. 즉 이념보다는 돈을 더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물론 저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거 버티겠냐. 물론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지금 터지게 되면 특히 PF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총선 전까지는 좀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명한 것은 나중에 혹시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2030 남자들이 멍석말이 당할 거예요. 멍석말이 당하면서 뭐 싱글세를 걷자 등등 남자들을 옥죄는 법안들, 정책들, 여론들이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여자들이 문제거든요.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허들을 너무 높여놨어요. 남자 보고 니들이 노력해서 여자들의 조건을 맞춰오라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여자들이 현실성 있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봐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물론 이렇게 된 거는 대한민국의 정치권, 언론, 방송 이런 데에서 여자들에 대한 비판을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정보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예요. 근데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젊은 남자들은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의외로 보면 뭐 40대 중반 위로는요. 제가 방송하는 이런 내용 거의 모르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